면접 기초 이해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만 제가 이거는 말을 잘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면접은 면접관, 평가, 심사하는 사람과 지원하는 사람의 공식적인 만남입니다. 비공식적인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자를 뽑을 거냐 아닐 거냐를 판가름하는 공식적이고 딱딱한 만남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물어보고 답하는 것도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기존의 면접은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해오고 있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예상되는 일반적인 면접. 자,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바로 지원자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물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력이 이미 있는 일을 해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답변은 연봉입니다. 혹시 저번에 직장에서 연봉이 얼마이셨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자, 연봉이 4천만 원입니다. 라고 했는데 뽑으려는 조직에서 4천만 원을 줄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의 능력치를 무시하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 예산은 지금 3,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경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면접관이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특히 만약 면접관이 사장님인 경우, 직접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장님, 회장님 같은 경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이상하다. 이거 만약에 이 사람을 지금 결정하지 못하면, 뽑지 못하면 또 얼마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공백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연봉보다 내 연봉이 줄 수 있는 게 적어. 이거 어떻게 협상을 하지? 그때부터는 면접관이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수업은 이제 아무도 모르는 신입사원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까요. 뭐 여러 가지 물어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나를 여기까지 불러다 놓고 왜 아무것도 안 물어보지? 그럴 수도 있어요. 별로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한 2개 정도 물어보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면접은 이력서, 자기소개 등등을 다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게 기존 면접인 거고, 채용자, 면접관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게 뭐냐면 부적격한 사람을 뽑았다. 야, 저 사람 우리 조직에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일을 못하는 사람인데 왜 뽑았어? 최대한 회피하려고 노력을 하죠. 무슨 말이냐? 잘못 뽑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어느 면접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시간에, 면접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잘 뽑으려고 해요. 그게 만약 그 중에서 중간에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있다 그러면 더더욱 심해요. 책임은 누가 져요? 최고 결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뭐 이사장님, 공단장님, 뭐 높으신 분이 현장 면접관 자리에 있어요. 있으면 더욱 심해져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블라인드 채용,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그러니까 이력, 그 개인의 신상은 다 보지 못하고 오로지 수험 번호만 보고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잘난 사람 뽑는 것보다는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공지가 되면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정해져서 이렇게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런 질문을 응용해서 또는 그대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죠. 자, 블라인드 채용은 개인 이력을 면접관이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너무 똑똑한 사람을 뽑으면 이 사람들이 그만둬요. 나 이거 여기서 못 있겠다. 다른 데 갈래. 자,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금방 나가버려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공백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퇴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에서 이 점을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면접의 범위가 아니라 그 조직, 그 회사, 그 공공기관, 정부 조직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관의 반응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경력이 있고 자기가 웬만큼 자기 일 잘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나이도 좀 있고 이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면접관을 본인이 역으로 관찰할 정도가 돼요.
아니 면접관이 이런 거 이 정도 물어보겠지. 그게 예측이 돼요. 면접을 많이 보고 자기가 경력직 사원이 되고 뭐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일을 잘한다 싶으면 오히려 지원자가 면접관을 관찰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요. 자, 그런데 그거는 너무 이제 나중에 얘기고, 차분하게 답변하는 게 무난한 결과를 얻어요. 이게 우리가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예술을 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 수업의 과정은요. 우리 내용,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러다 보니까 차분하게 답변하는 사람이 무난한 결과를 얻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괜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억지로 눈에 띄려고 하다가는 더 안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면접에 대해서 이제 뭐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표정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전 지금 저의 휴대전화의 렌즈를 보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렌즈를 바라보는 게 어색한 사람들은 이제 연습을 따로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인공지능 면접이라는 게 뭐 카메라를 보면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표정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자세가 너무 흐트러진다고 하면은 이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려면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준비가 필수인데, 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이 내용이 서로 따로 놀기 시작하면은 이게 좀 나중에 불편한 그리고 의외의 질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의 내용이 같을수록 답변하는 지원자가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면접을 더불어서 카메라, 요새 뭐 휴대전화 카메라 다 있으니까요. 또는 집에 그 내가 카메라 렌즈의 크기가 좀 크다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앞에 갖다 놓고 렌즈를 바라보면서 좀 또렷하게 내가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말을 하는 방법을 배우셔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뭐 뉴스 앵커라든가 아나운서, 리포터 하시는 분들이 앞에 있는 렌즈를 바라보고 말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문장, 또박또박 그 문장을 그대로 읽어야 되는 경우는 자, 프롬프터. 이게 제가 렌즈를 보면은 렌즈에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가 실시간으로 쭉 올라오는 프롬프터를 보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뉴스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전망 같은 거 하는데 뭐 포인트나 숫자, 퍼센트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앞에 프롬프터가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청자는 아, 저 사람이 렌즈만 보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잘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겠지만 사실 말하는 사람은 자, 대본을 보면서 프롬프터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유튜브 촬영에서도 자그마한 프롬프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자신의 카메라를 활용해서 꼭 전체를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를 활용해서 그 인공지능 면접과 그 시선 처리 같은 것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